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2급 2차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파일 시스템 관련 명령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는 첫 번째 파일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관련 명령어. 자, 세 번째는 etc 밑에 fstab라는 파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일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자, 운영체제가 파일을 시스템 디스크상에 구성하는 방식을 우리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자, 컴퓨터에서 파일이나 자료를 쉽게 발견 또는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 또는 조직하는 체제이고요. 하드디스크나 CD롬과 같은 물리적 저장소를 관리를 하고요. 파일 서버상의 자료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방식, 가상의 형태로서 접근 수단만이 존재하는 방식도 파일 시스템의 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자,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루트 블락, 자, 블락 그룹 0에서 블락 그룹 n까지. 자, 그러면 블락 그룹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영역을 들여다봤더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슈퍼블락. 자, 그 다음에 그룹 디스크립터.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블락 비트맵, 아이노드 비트맵, 그 다음에 아이노드 테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 블락. 이렇게 다시 6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슈퍼블락. 자, 앞에 슈퍼블락 이렇게 써 있죠. 자, 슈퍼블락에 대해서 좀 보면 파일 시스템에 구성된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모든 정보. 자, 슈퍼블락은 1024바이트 그 뒤에 저장되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마운트란 자, 있어야 할 자리에 그 파일을 넣는 그런 동작을 마운트라고 하는데, 자, 슈퍼블락의 정보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블락 그룹 디스크립터 그 다음에 나오죠. 블락 그룹 디스크립터와 함께 모든 블락 그룹의 복사본이 또 존재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복사본은 너무 많은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 대규모 파일 시스템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또 특정 그룹에만 백업을 보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슈퍼블락은 파일 시스템의 전체 아이노드와 블락의 개수, 프리 아이노드와 프리 블락의 개수, 자, 블락 사이즈, 블락 그룹당 아이노드의 개수,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마운트 시간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룹 디스크립터 테이블. 자, 그룹 디스크립터 테이블에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각 블락 그룹을 관리하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정보를 저장합니다. 자, 블락 비트맵, 아이노드 비트맵의 블락 번호. 첫 번째 아이노드 테이블 블락의 또 블락 번호. 그룹 안에 있는 빈 블락 개수, 그룹 안에 있는 아이노드 수, 그룹 안에 있는 빈 디렉토리 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자, 블락 비트맵은 그룹 내에 있는 각 블락의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그 영역이고요. 자, 아이노드는 파일에 대한 제어 정보 또는 데이터 블락 포인터를 저장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파일의 이름을 제외한 해당 파일의 모든 정보를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일 이름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 파일 형태, 크기, 위치, 파일의 소유자 등 모든 파일들과 디렉토리들은 각 한 개의 아이노드를 저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리눅스 전용 디스크 기반 파일 시스템을 좀 보면 일단 ext1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냥 ext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2와 3과 4 이게 리눅스 전용 디스크 기반 파일 시스템 그 내용들이에요.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면 자, ext 파일 시스템 또는 ext1 파일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파일 시스템은 리눅스의 가장 대표적인 파일 시스템입니다. 리눅스의 탄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초기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 중 하나는 미닉스. 자, 리눅스가 나오기 전 미닉스라는 운영체제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리눅스가 나왔죠.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이름과 파일 크기 한계를 보완하며 설계되었고 근데 EXT는 데이터 마디피케이션 수정이죠. 타임스탬프와 아이노드 수정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링크 리스트를 통해 자료 구조죠. 프리블락 아이노드를 추적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EX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 타자인 EX2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자, EX2 파일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자, 디스크에서 파일 시스템은 파티션당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예. 파티션의 EXT를 구축하면 다수의 블락 그룹으로 나뉘는데 자, 파일 시스템을 블락 그룹으로 분할할 때 같은 파일에 대한 아이노드 데이터 블락이 인접한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의 어떤 영역이죠. 예, 그래서 같은 실린더의 위치에서 디스크 탐색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스크가 이렇게 원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우리가 지금은 USB라는 메모리만 쓰기 때문에 이 디스크의 개념이 잘 없는데 예전에는 뭐 더 옛날에는 이 테이프처럼 된 그런 저장 매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그 카세트 테이프처럼 생긴 그런 저장 장치도 있고요. 이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판처럼 생긴 그런 매체를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장이 이렇게 여러 장. 그때 같은 디스크상 수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디스크의 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이노드와 데이터 블락이 인접한 실린더에 위치하게 돼서 seek time, 탐색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락 그룹으로 분할하면. 자, 그래서 EXT는 이 부트스트랩 코드가 존재하는 부트 블락, 예, 부트스트랩이라는 말 자체는 부팅과 관계된 그런 영역이죠. 그리고 여러 개의 블락 그룹으로 구성이 됩니다. 블락 그룹은 다시 6가지 영역, 슈퍼 블락, 블락 그룹 디스크립터, 블락 비트맵, 아까 봤죠? 아이노드 비트맵, 아이노드 테이블, 데이터 블락 이렇게 다시 나뉘게 되고요. 자, EXT의 가장 큰 단점 볼까요? 디스크에 데이터를 쓰는 동안 시스템이 충돌이 발생하거나 전원이 끊어지면 심각한 손상이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이제 재부팅이 이루어지는데요. E2FSCK 여러분들 무결성 검사랑 관계 있는 그런 게 FSCK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사와 관계 있는 그런 내용의 파일인 거죠. 검사 프로그램을 전체 파일 시스템의 대상으로 이제 실행하는데 이 검사 중에는 이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큰 파일인 경우 매우 큰 파일인 경우 그 파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매우 많은 어떤 데미지를 먹게 되는 거죠. 이러한 EXT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능을 보완한 게 바로 EXT3라는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EX3 파일 시스템. 자, EX3 파일 시스템은 몇 가지 어떤 그 테크닉적인 것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H3라는 기술입니다. 자, EX3의 디렉토리 검색 성능을 높이 해서 이건 이제 다 그 어떤 알고리즘이죠. 해시 기반 H3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자, EX3 이전, EXT3 이전, EXT2는 디렉토리를 단순 연결 리스트. 자, 이게 이제 어, 그, 그 자료 구조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어질 때 포인터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연결 리스트로 관리해요.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자, EXT3은 H3 구조를 도입해서 트리라는 것은 자료 구조상 뭐 물론 얼마든지 2진, 3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 자료를 그 정리하는 그 구조가 바로 트리라는 구조죠. 그래서 H3라는 구조를 도입해서 디렉토리 내에 많은 파일이 존재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많이 하면 굉장히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런 구조는 어떤 이거보다는 파일이 많더라도 상수 시간 안에 접근한단 말은 굉장히 시간을 절약해서 검색 시간이 짧다 이런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H트리라는 것은 이제 자료 구조에 되는 거고요. 이 B트리라는 것도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와 유사하고 디렉토리의 인덱싱이라는 것은 검색을 위해서 위한 개념이 인덱싱이죠. 위한 특수 트리 데이터 구조가 이거고요. 자, 해시라는 것은 알고리즘, 이것을 사용해서 트리는 단일 디렉토리 엔트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디렉토리 엔트리들이 저장되어 있는 블락을 가리키기 때문에 좀 더 인덱싱을 좀 더 스마트하게 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H3는 최대 2레벨 이므로 검색은 상수 시간 안에 가능하고 빨리 2레벨이라는 것은 요게 이렇게 이런 뎁스가 2라는 거죠. 이렇게. 자, 해시마다 마지막에는 1비트 해시 콜리전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EXT3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이런 기술이 도입됐다라는 걸 그냥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저널링 그 시스템입니다. 저널링.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저널링이란 시스템 충돌이나 정전과 같은 이벤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의 손상, 어쨌거나 손상, 파일 시스템의 손상이 있을 때 이것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기능이 바로 저널링입니다. 그리고 EXT3에 추가된 주요 기능 중 하나라 이런 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거의 뭐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EXT에서 충돌이 발생한 파일 시스템 전체를 스캔합니다. 전체. 그러니까 재부팅 시 아까도 얘기했던 이거 그 검사 프로그램 뭐 얘는 파일 시스템 컨시스턴시 체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실행해서 모든 항목을 검증하고 블락이 올바르게 할당되고 참조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EXT2는 모든 항목을 검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EXT3은 전체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지 않고 데이터를 파일 시스템의 실제 영역에 기록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로그 영역에 기록하는데 이 로그를 갖고 이제 뭐 찾겠죠. 자, EXT 3에는 세 가지 저널링 모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저널이라는 모드이고요. JOURNAL 라는 모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ordered라는 모드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write back이라는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write back. 자, 그러면 이제 저널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커밋 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저널에 기록하고 나중에 실제 파일 시스템을 복사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모드이고
자, 오더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드로 메타데이터에 한해 전월을 사용하고 사용자 데이터는 실제 파일 시스템에 기록하고 전월에 기록된 메타데이터는 쓰기 순서로 보장하는 그런 모드라고 하고요. 자, write back은 낮은 안전성이 있다고 하면 높은 안정성은 이거고요. 자, 낮은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오더드와 유사하고 메타데이터 데이터 쓰기 순서는 또 보장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일 시스템의 그 EX3 파일 시스템의 그 파일의 최대 크기가 작고 연속적인 데이터 블락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인덱싱 방식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개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EXT4가 나오는데 이 저널링 그 기술이 적용된 파일 시스템은 일단 EX3에 도입이 되면서 4, 그 다음에 이제 좀 뒤에 나옵니다. XFS, JFS, RAIDFS 등이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저널링이 도입이 되는 그런 파일 시스템이다 라고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EXT4 파일 시스템입니다. EXT3과 비교해서 추가된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단 대용량 파일 시스템과 파일 이게 중요하죠. 대용량 파일 시스템과 파일 크기를 지원하고요. EXT4는 48비치 블락 주소 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EX3보다 더 큰 파일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전, 미리 이런 뜻이잖아요. allocation, 할당이라고 번역되는데 파일 생성 시 미리 일정 개수의 블락을 보장하는 기법이고요. EXT4에서는 그 fallocate라는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이죠. 함수 pre-allocation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대용량 사전 할당 2개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 delay, 뭐가 그 지연된다 이런 얘기죠. delayed allocation, 지연 할당입니다. 즉, free 블락 카운트만 갱신하고 실제 블락 할당은 뒤로 무립니다. EXT3에서는 write를 실행할 경우 데이터를 저장할 블럭을 즉시 할당 EXT3은. 그런데 따라서 연속적으로 write를 실행해서 파일의 크기가 계속 증가하더라도 그때마다 블럭을 추가합니다. 그런데 EXT4는 프로세스가 write 했을 때 블락을 즉시 할당하지 않고입니다. 데이터가 실제 디스크에 write 할 때까지 캐시 이거는 이제 약간의 그 임시 장소죠. 할당을 지연합니다. 따라서 블락 알로케이트가 블락 할당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 성능이 향상되고 이건 이제 단편화라는 개념인데 단편화. 자, 우리가 이 디스크가 있어요. 뭐 USB라 생각하셔도 좋고 하여튼 메모리가 있어요. 보조도 됐고 주기억 장치도 되는데 어쨌든 이 여기에 쓰고 지우고 하다 보면 이 디스크 상에 매우 디스크는 원래 이렇게 생긴 게 디스크니까 매우 작은 조각 프리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단편화는 물론 크게 보면 내부 외부 막 이렇게 따지는데 일단은 이런 작은 프리 블락 그러니까 뭔가를 저장하기에는 작아요. 근데 얘네들을 다 모으면 얘를 저장하기에도 충분히 남고 충분히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단편화를 모아주는 기능도 우리 그 윈도우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단편화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EXT, 자, 그러니까 지연 할당을 이용해서. 자, 네 번째는 익스텐트입니다. 익스텐트. 대용량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줄이고, 그러니까 중간 어떤 데이터입니다. 중간 데이터. 이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으로서 EXT2, EXT3의 경우에는 아이노드의 디렉트,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의 블락을 통해서 파일의 블락을 접근하는데 이때 디스크상에 연속적으로 블락을 할당하더라도 모든 단임 블락에 대한 매핑을 이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ext4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xtent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100번 블락부터 연속적인 50개 블락을 할당할 경우 정보만을 유지해서 메타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이런 정보만을 갖고 있는 정보 데이터 블락을 인덱싱하는 시간을 줄이는 그런 기법이 extent. 자, 그래서 ext4에 들어간 네 가지 기능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대용량이죠. 예, 대용량. 두 번째는 사전 할당. 세 번째는 지연 할당. 네 번째는 extent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널링 기술이 적용된 파일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ext3에 도입됐고 ext3과 ext4는 당연히 저널링 기술이 적용이 됐고요. 그 외에 JFS, 자, 저널링 파일 시스템은 주 파일 시스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자, 저널, 주로 파일 시스템의 지정 영역 안에 원형 로그는 이제 기록이죠, 기록. 자, 생성되는 변경 사항을 추적하는 파일 시스템으로 시스템 충돌이나 전원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파일 시스템 더 빠르게 온라인 상태로 돌아오며 손상될 가능성이 낮는데 자, JFS가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IBM사의 독자적인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고요. IBM. 그리고 현재는 리눅스용으로 개발돼 있고요. 자, 그 다음 XFS입니다. 자, 얘는 Extended File System의 줄임말이고요. 이게 강력하고 확장성 높은 단일 호스트 64비트 저널링 파일 시스템입니다. 자, 완전한 익스텐트 기반. 아까 저널링 그 ext4의 마지막에 익스텐트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매우 큰 파일 및 큰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고요. XFS는 빠른 복구를 쉽게 하는 메타데이터 저널링을 지원하고요. 익스텐트 기반 할당을 사용해서 지연 할당, 명시적인 사정 할당과 같은 여러 할당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저 또는 라이저 FS. 자, 이것은 파일 시스템 핵심 부분인 B 아스테리트리 요거를 별 트리. 근데 이게 이제 자료 구조의 한 그 구조이고요. B 플러스 트리의 발전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점은 모든 파일 시스템의 객체가 하나의 B 그 별 트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각 디렉토리마다 다른 디렉토리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디렉토리는 하나의 주 파일 시스템의 하부 서브 트리가 되는 것이고 결국 좀 더 복잡한 인덱싱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간결하고 세기화된 디렉토리를 지원하고 독일의 한스 라이저 레이저가 아니라 라이저네요. 한스 라이저가 개발한 파일 시스템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저널링 시스템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모든 파일 객체들을 B트리에 저장하고 간결하고 세기화된 디렉토리를 지원한다라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MB 서버 메시지 블락 줄여서 SMB이고요. MS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인텔이 윈도우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의 디스크나 프린터와 같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해 개발된 프로토콜입니다. 원래 자, SMB는 윈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을 줄여서 윈텔 진영에서 1987년부터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고 삼바라는 것의 핵심이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SMB는 이미 IETF 이건 이제 협회죠. 예, 에 의해서 CIFS라는 이름으로 표준화 직전까지 왔다고 합니다. 자, TCP/IP 기반에서 NetBIOS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NFS, NIS, IPT
같은 유닉스 분산 인증 구조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IFS입니다. 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에서 대해서 보고 있고요. 자, Common Internet File System, 줄여서 CIFS. 네트워크를 위한 SMB 파일 공유 프로토콜의 확장된 버전이고요. 윈도우 유닉스 환경에서 동시에 지원하는 인터넷 표준 그 파일 규약의 프로토콜이고요. CIFS 이전의 폐쇄적인 SMB 이걸 이제 폐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와는 달리 여러 유닉스 업체에 대해서 거의 참여해서 결정된 내용이고 SMB도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CIFS 규약을 잘 준수하여 안정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NFS입니다.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자, NFS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의 약자이고요. 85년 선 마이크로 시스템 자바로 유명하죠. 지금은 자바가 오라클로 가 있지만 원래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사의 제품이죠. 자, 네트워크 분산 그 파일 시스템이고요. 다른 호스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는 파일 시스템의 일부를 자신의 디렉토리인 것처럼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고요. 자, 삼바가 무료 개방 정책을 이용해서 널리 보급된 상황과 정반대로 이것은 300개가 넘는 회사에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업계 표준 규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타 지원 가능한 파일 시스템. 우리가 윈도우에 굉장히 친숙하다 보니까 뭐 FAT이라든지 물론 지금은 이것을 안 씁니다만 VFAT, FAT32, NTFS 전부 윈도우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죠. 자, 윈도우즈 NT 결국은 윈도우즈죠. 자, 버추얼 FAT 파일 시스템의 확장 32기가보다 큰 파티션을 만들 수 없고 FAT32는 자, 4기가 초과하는 파일을 저장할 수 없는 아주 매우 큰 단점이 있고요. 자, NTFS는 자, 윈도우에서 사용하죠. 안정성 뛰어난 대용량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안정성, 보안에 더 치중한 그런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O 9660 자, CD-ROM 표준 파일 시스템이고 1988년 제정됐고요. UDF Universal Disk Format 이 약자로 최신 파일 시스템 형식으로서 ISO 9660을 대체하는 그리고 DVD에서 사용하는 그런 파일 시스템이고요. 자, HPFS OS2 운영 체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HPFS 88년도에 발표했고 MS와 IBM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자, 관련 명령어 보도록 할게요. 마운트와 유마운트, 언마운트겠죠? 자, 장치와 디바이스를 연결 마운트, 연결해줘 유마운트. 자, ETC 밑에 MTAB, 현재 마운트된 블락 시스템의 정보를 표시를 하고요. 시스템 부팅 시 ETC FS 탭 마운트 정보를 참조합니다. 자, 유마운트 옵션 -A, -N, -T 들이 있고요. 자, 명령어 eject입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거든요. 이동식 보조 기억 장치의 미디어를 해제 하는 그런 명령어고요. 자, eject하고 -R 하면 CD-ROM 마운트 해제, -F는 플라피. 사용하지 않죠, 지금 플라피. 플라피 디스크. 자, 그래서 이런 명령들이 있고요. 자, 명령어 f디스크. 자, 이것은 새로운 파티션을 생성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해 보기가 굉장히 난감하죠. 자, 기존의 파티션을 삭제. 자, 그럼 하드디스크 정보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파티션 타입 결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한 번에 한 디스크에 대해서만 수행. 자, 명령어 프롬프트, 그러니까 CLI 중심의 매우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자,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가 달릴 수 있으므로 어떤 하드디스크를 파티션 나눌지 알려줘야 되고 옵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mkfs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생성. 자, fdisk로 파티션을 나눈 다음에 해당 파티션에 맞는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데 옵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mke2fs. 자, ex24부터 3, ext인데 여러분들 여기 t가 다 빠졌네요. ext, ext, ext. 4타입의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고 파티션 후 자, 이것 또는 이거로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고 옵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fsck. 자,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명령어. 무결성 점검, 예, 대화식으로 복구하는 명령어이고요. 파일 시스템의 점검 단계로서 오류에 대한 저널 로그 확인, 자, 두 번째 확인, 세 번째 확인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lost plus found. 이거는 어떤 명령어랑 관계된다? fsck. 이런 기출이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자, fsck 사용단은 그 디렉토리고요. 자, 파일이 아니라 디렉토리. 평상시에는 null 파일 링크에서 비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정상적인 복구가 되면 사라지는 그런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명령어 e2fsck. 자, ex2, ext2. 자, 요게 중복이 된 것 같네요. 아니죠? 예. 자, 예, 파일 시스템을 점검 및 복구하는 명령어이고, 자, 옵션은 다음과 같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명령어 du입니다. 디스크 usage. 자, 디렉토리별 디스크 용량을 확인해서 제가 여기다가 캡처해 놓은 거고요. 자, 이런 옵션을 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h는 그 요런 단위로 확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mb 단위로 확인. 자, 이거는 k바이트 단위로 확인. 자, s는 사용량 총합계를 표시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디스크 usage였고요. 자, 명령어 df. 시스템에 마운트된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파티션 단위로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1024바이트 블락 단위로 출력하고 다음과 같은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etc 밑에 fs tab이라고 하는 파일을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정보를 고정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 바로 이 파일입니다. 자, 리눅스 파일 시스템 정보, 부팅 마운트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실행해 봤어요. 실행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로 화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슈퍼블락의 내용이 아닌 것. 파일 시스템의 전체 아이노드와 블락 개수, 프리 아이노드, 프리 블락 개수, 블락 사이즈, 블락 그룹당 아이노드 개수. 파일 시스템 마운트의 시간이지 수정 시간은 아닙니다. 1번에 4번. 틀린 답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저널링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잘못된 것. 자, 시스템 충돌이나 정전과 같은 이벤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 손상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기능으로 자, EX3에 추가된 주요 기능 하나이다. 정답,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EXT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파일 시스템 전체를 스캔하고 재부팅 시에 자, 이것을 실행해서 모든 항목을 검증하고 블락이 올바르게 할당되고 참조되는지 확인. 맞는 얘기고요. EXT는 전체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고 EXT3은 데이터를 파일 시스템의 실제 영역에 기록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로그 영역 기록한다라는 건 맞는데 전체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저널링 기술이 적용된 파일 시스템은 ext3, ext4, xfs, jfs, writer, fs 예,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